네, 2015년 마지막 주 한 주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015년을 마무리하면서 2016년에 유망할 만한 산업들을 저희가 쭉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산업군에 대해서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먼 미래의 일이라고 여겨졌었는데 이제 점점 현실로 다가오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또 로봇을 확인해 봤었죠. 그런데 네. 이 로봇이 잘 구동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과 같은 그런 첨단 기술의 발전도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또 산업에 대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판단인데요. MTN의 김종을 연구위원과 함께 내년도에 뛸 수 있을 만한 유망산업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먼저 개념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굉장히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머신러닝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딥러닝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인공지능, AI라는 얘기도 있죠. 그럼 각각 무슨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냐? 도표로서 이제 잘 정리된 것이 있어서 제가 이제 이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처럼 뭔가 생각하는 그런 사고하는 그런 능력과 비슷하게 컴퓨팅을 하는 것을 통칭하는 것. 그래서 가장 넓은 개념을 얘기하는 거고요.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기계에게 학습을 시키는 거죠. 계속적인 반복 학습을 시켜서 어떠한 일정한 상황이 주어지면 그 상황에 대해서 대응하게 만드는 것을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머신러닝을 좀 더 한 단계 위로 끌어올려서 인간의 신경계와 마찬가지로 일단 뭐 뉴클론 같은 것들을 뭐 구성시키는 거죠. 아주 작은 단위의 신경세포 단위까지 컴퓨터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구동시키면 마치 이제 학습하고 스스로 사고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연출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 과정은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인간의 과정과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좁은 개념이죠. 그래서 인공신경망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창출된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개념은 다르나 현재 이러한 것들이 가장 많이 투자받고 있고 가장 각광받고 있고 가장 또 앞선 기술로 평가받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각각의 산업과 어울려서 좀 더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줄 그런 첨단 기술로 인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알아두시는 것은 분명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부터 딥러닝까지 중요한 핵심 개념들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첨단 기술 산업이 발달한 국가를 중심으로 이 인공지능 산업도 주도하게 될 텐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네, 말씀해 주셨던 대로 뭐 선진국 중심의 현재 지금 발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 산업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이제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다 차치하고서라도 2016년도에 지금 이 그래프와 2020년도 이후의 그래프를 보시면 이 그래프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죠. 특히 지역별로 보면 당연히 미국과 서유럽을 중심으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요. 아시아 시장의 성장이 올해와 내년을 시작으로 급속도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씨앗을 뿌리려면 지금 뿌려야 된다라는 거죠. 뭐 이제 이 산업이 정말 커지고 난 뭐 2018년, 2019년 이후에는 실제로 투자해도 투자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려면 지금부터 뿌려라라는 개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당연히 이러한 첨단 산업들은 가장 발전된 서구 유럽을 중심으로 또 미국을 중심으로 나타날 개연성이 높고 중국과 한국,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3국이 올해부터 내년부터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투자의 시기는 당장 지금부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앞으로의 그 급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실생활에서도 인공지능은 어느 분야에 좀 쓰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적용되고 있는 사례들을 짚어본다면요. 네, 일단 뭐 상용화 단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제 적용되는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헬스케어 쪽에서 먼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스타트업 기업 중에 하나인 딥지노믹스라고 하는 회사가 이 스파이덱스라고 하는 기술을 지금 공짜로 이제 프리웨어로 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유전자 염색체의 변이를 빠르게 판단해서 어떻게 이제 처방을 해야 되는지를 가장 빠르게 이제 인지하는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여러 가지 검사, 굉장히 복잡다단한 검사를 통해서 무슨 병이니까 여기에 이런 처방을 내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렸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염색체 검사를 통해서 염색체 어디가 망가졌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처방이 가장 잘 맞다 이렇게 이제 처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의 이제 개념이 확대되게 되면 실제로 병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그 단계가 굉장히 짧아지고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IBM은 지금 왓슨이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로 헬스케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다양한 딥러닝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쇼도 나왔죠. 미국에서 좀 꽤 화제가 된 뉴스였는데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퀴즈쇼에 소위 달인이라고 부르는 사람과 IBM의 왓슨이 경쟁했더니 IBM의 왓슨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딥러닝이라고 하는 이 인공지능이 거의 뭐 비교도 안 되는 게임차로 이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인공지능이 여러 분야에서 지금 현실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는 번역이나 음성인식 같은 쪽에서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양상인데 이건 의외로 중국의 바이두가 현재까지는 가장 앞선 음성인식 기술을 또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조금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또 하나 이제 살펴봐야 될 건 이커머스 쪽에서도 이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아마존의 세계의 신서비스 보시면 아마존 에코는 집안에 이 기기를 두고 내가 음성으로 주문을 하면 바로 결제부터 배송까지 완성이 되는 시스템이고요. 대시 버튼 같은 경우에는 더 간단하죠. 그냥 누르면 바로 결제해서 배송까지 완성되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고 사진을 내가 찍어서 검색을 하면 그 이미지만으로도 가장 싼 제품과 브랜드가 검색이 되는 그런 시스템들이 아마존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인공지능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알리바바도 내가 사고 싶은 가방을 검색하면 그와 유사한 브랜드, 유사한 디자인이 수십 개가 검색이 돼서 가격별로 쫙 솔팅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중에서 내가 원하는 상품을 바로 찾아낼 수 있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뭐 정말 비싼 명품이 아니라 명품과 비슷한 다른 제품을 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제품을 찾아가는 방법이 조금 더 쉽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뭐 작년 CES에서도 이미 나온 것입니다만 엔비디아의 드라이브 PX라고 해서 실제로 이것이 주행하면서 여러 가지 주변의 사물들을 모두 인지하는 거죠. 사람도 인지하고 교통 시스템도 인지하고 주변의 자동차도 인지해서 뭐 우리나라 현대모비스 광고에도 나오고 있는 일부 화면입니다만 교차로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확인한다라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사람의 형체가 완벽하게 자폐화 확인이 가능했지만 이 엔비디아의 그 드라이브 PX 같은 경우에는 팔, 그다음에 뭐 손 아주 조금만 잡혀도 그것을 사람으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고요. 360도 이 모든 방위를 인지할 수 있다는 것도 특징적인 부분이죠. 이런 것들이 모두 AI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MW의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로봇들이 결합해서 순식간에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이런 기술들을 의미하고 있으니까 이건 뭐 BMW뿐만 아니라 모든 자동차 기업이나 모든 로봇을 사용하는 그런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런 AI 기술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 가장 이제 우리에게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애플의 시리라든지 구글의 나우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의 M,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코타나와 같은 이런 개인 비서 서비스 이런 것들이 현재 구간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화의 트랜센더스라고 하는 그 영화의 한 장면인데 이게 뭐냐 하면 이 AI 인공지능이 금융 상품도 추천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영화에서는 이 장면이 뭐냐 하면 순식간에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투자자,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투자자가 3,800만 달러를 그 앉은 자리에서 바로 수익을 얻는 뭐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 지난번에 인터넷 은행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사람이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향이나 그동안의 소비 패턴이나 아니면 저축, 금융상품을 이용한 패턴에 따라서 실제로 AI, 즉 금융 프로그램 자체가 이런 금융상품들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도 나온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먼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제 내년부터 나오게 되고요. 미국은 찰스 슈왑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이런 서비스가 보편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용된다라면 서비스 분야에서 무궁무진하게 앞으로 인공지능이 쓰일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딥러닝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도 상당히 있었군요. 네. 그렇다면 인공지능 사업과 관련해서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려면 투자자들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까요? 네, 어저께 말씀드렸던 ETF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로보라고 하는 ETF는
로봇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로봇과 AI, 즉 인공지능이 같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연관 기업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첨단 기술에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싶은데 종목을 고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런 ETF에 투자하셔서 장기적으로 한번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2020년 이후까지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비싸 보이지만 지금 투자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축의 개념으로 꾸준하게 사 나가시는 것을 저는 권고하고 싶고요. 저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렇게 ETF에 투자하면 수익률이 아무래도 평균치로 내려갈 수밖에 없으니까 개별 기업에 투자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러면 이런 딥러닝, AI 쪽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회사, 앞서가고 있는 회사가 어디인지를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면 IBM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회사들이 지금 가장 앞서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 소니, 삼성전자, 뭐 캐논 이런 기업들이 뒤를 잇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AI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분석하는 기술이라든지 디자인 이런 것들을 뭐 특화하는 기술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분야에서 현재 지금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것은 IBM이라는 것이고요. 뒤를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기업들이 줄을 잇고 있으니까 하드웨어 기반의 회사보다는 실제로 이제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개념으로 접근했던 회사들, IBM 같은 회사나 마이크로소프트를 장기적으로 사서 보유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워렌 버핏이 왜 IBM을 손해보면서도 장기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서 나온다. 그래서 워렌 버핏은 그분이 뭐 얼마나 더 사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향후 10년을 보고 IBM을 계속 보유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진 IBM은 지금도 살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기업에서 굳이 찾아보자면 삼성전자, 아까 조금 전에 그림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이런 AI로 가기 위해서는 통합칩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통합칩은 결국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V낸드 기술, 즉 적층 기술로 하게 되는데요. 이런 적층 기술을 지금 가장 빠르게 앞서 나가고 있는 게 인텔과 삼성전자입니다. 근데 이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칩들, 뭐 AP라든지 그다음에 뭐 D램이라든지 eMMC 같은 여러 가지 칩들을 적층으로 통합해서 이것들을 또 아주 얇게 10나노 공정까지 개발시킨 이런 칩들을 본격적으로 생산하게 되면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이런 SOC의 매출이 증가함으로써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은 크게 줄지 않고 오히려 앞으로도 늘어날 개연성이 높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는 이 부분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여전히 좋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 측면에서는 IBM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국내에선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에 투자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왜 여전히 삼성전자밖에 없느냐 이렇게 뭐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삼성전자만큼 앞서 나가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이 기업에 투자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메모리 분야에서 삼성전자를 아직 따라올 수 있을 만한 기업은 많지 않은 상황이죠. 이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국내 시장 관련주로 꼽아주셨고요. 해외에서는 로봇 ETF와 함께 IBM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뜰 수 있을 만한 유망 산업으로 인공지능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장에 대한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장 선전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